사람들은 조기 은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은퇴자를 상담해 온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변수는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오늘은 실제 조기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관계가 어떻게 은퇴 성공률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기 은퇴를 선언한 40대 후반 김현수 씨는 퇴직 직전까지 누구보다 활발한 사회적 인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술 한 잔 기울일 동료도 있었고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다니던 회사 선후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단 6개월 만에 그의 관계망은 거의 끊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붕괴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는 몰랐습니다. 본인이 사람들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실제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다는 조건 덕분이었다는 사실을요. 회사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자 약속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사로부터의 은퇴는 했지만 삶 전체가 고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조기 은퇴 후 가장 처음 겪은 변화는 여유가 아니라 관계의 해체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42의 파이어를 달성한 박정미 씨는 경제적으로 누구보다 준비된 조기 은퇴자였습니다. 충분한 자산도 있었고 배당 소득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은퇴 후 1년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은 외롭다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는 사라졌지만 사람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도 함께 사라졌다고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 예전처럼 나의 세계가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면서 역할 상실감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은퇴였지만 심리적 사회적 기반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계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은퇴 전과 후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요. 하지만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이 관계 자산을 가장 먼저 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관계의 상당 부분이 직장 기반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함께 있을 때는 매우 친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회사라는 구조가 사라지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은퇴한 사람과 은퇴하지 않은 사람의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간대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에너지의 흐름도 다릅니다. 다음에 보자라는 말은 빈말이 되고 서로의 삶의 속도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셋째는 조기 은퇴자 본인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람을 피하거나 돈 잘 벌고 바쁘게 사는 친구들과의 비교로 열등감을 느껴 스스로 관계를 끊어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은퇴자의 일상은 빠르게 좁아집니다. 만날 사람이 없으니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무기력과 건강 저하가 찾아옵니다. 결국 조기 은퇴의 문제는 돈보다 관계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조기 은퇴자가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실제 은퇴자들의 회복 사례에서 나온 매우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능동적 관계 맺기입니다. 직장 기반 관계가 사라진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를 직접 구축해야 합니다. 동호회, 운동 모임, 자원봉사 그룹, 지역 커뮤니티 등 나와 상관없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은퇴 이후 오히려 더 큰 힘이 됩니다. 둘째는 관계의 분산입니다. 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면 관계가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양한 관계가 있을 때 은퇴 후의 심리적 균형이 유지됩니다. 셋째는 역할의 재창조입니다. 사람들은 직업이 사라지면 나를 설명할 언어를 잃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더 쉽게 다시 연결됩니다. 작은 프로젝트, 재능 기부, 강의, 취미 기반 활동 등 역할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도 회복됩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여유를 주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인생의 두 번째 시작점이라고요. 조기 은퇴의 성공 여부는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면 은퇴 후의 삶은 훨씬 안정적이고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조기 은퇴는 직장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람이고 은퇴 후 가장 크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관계를 잇는 순간 조기 은퇴는 실패로 가지만 관계를 회복한 순간 은퇴 후의 삶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정적인 준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안전하다는 심리가 생기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돈만 충분하면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든 굴러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수백 명의 은퇴자들과 상담을 이어오다 보면 재정이 아니라 관계가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 관계의 붕괴는 조기 은퇴의 성공률을 가장 빠르게 낮추는 단일 변수로 작용한다. 관계의 흔들림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떠난 순간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인간관계는 본질을 드러낸다.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유지되지 않는 관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관계들은 생각보다 속절없이 무너진다. 사람들은 퇴직 전에는 서로 연락을 자주 하며 친밀감을 느끼지만 회사를 떠난 순간 그 연락의 빈도는 급격히 줄어든다.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일을 중심으로 관계를 구축해왔고 일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에서는 내가 사람 많은 팀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회사를 떠난 순간 연락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수많은 조기 은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직장 기반 관계는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함께 일하며 생기는 공통 관심사와 문제 해결의 경험이 친밀감을 만들어내지만 조직이 사라지는 순간 그 기반은 순식간에 붕괴된다.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꽤 큰 충격을 남긴다. 자신이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조직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유사한 친밀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체성의 균열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관계의 붕괴는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관계가 줄어들면 외출의 이유가 희박해진다. 외출이 줄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컨디션이 무너진다. 건강은 상실의 초입에서부터 서서히 흔들린다. 실제로 은퇴 후 급격히 체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관계 단절과 활동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나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향적인 성격이라 괜찮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자극의 부족으로 인한 무기력감과 정신적 둔화가 깊게 자리 잡는다. 결국 조기 은퇴의 실패는 건강이나 재정보다 관계의 단절에서 훨씬 빨리 시작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 다른 사례는 관계가 무너진 뒤 감정적으로 과소비가 증가한 경우이다. 몇몇 조기 은퇴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지출이 늘어난 이유를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고백한다. 외로움과 불안은 소비를 자극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잊기 위해 쇼핑을 하고 허전함을 줄이기 위해 의미 없는 외출을 반복한다. 음식 배달이나 충동적 취미 지출은 이런 심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형태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은퇴자들은 자신이 준비한 재정 계획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결국 은퇴가 흔들리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관계 기반의 정서적 안정이다.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소비 방식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심리적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사람과의 연결이기 때문이다. 관계의 붕괴를 겪은 조기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말한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립이었다고. 심리적 고립은 사람의 자기인식 능력을 약화시키고 생활의 구조를 흐트러뜨린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구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규칙적인 시간표로 움직인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하며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 시간은 텅 빈 공간이 된다. 그 비어있는 시간을 혼자 채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관계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일상은 능력을 잃어가는 과정과 닮아 있다. 고립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이 흔들리면 관계를 회복할 용기마저 사라진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 관계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는 능동적인 관계 맺기다. 직장 기반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탈하므로 새로운 관계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퇴자들은 취미 기반 모임을 찾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누군가는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운동 모임에서 건강과 관계를 동시에 회복했다. 능동적으로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는 은퇴자들의 정신적 안정감에 큰 도움을 준다. 관계는 자연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관계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은퇴 전에는 대부분 관계가 회사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특정 한두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관계가 흔들릴 때 삶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조금씩 얕고 넓게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더 유리하다. 또한 가족 관계에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 가족은 감정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경우 심리적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가족 외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 셋째는 자신의 역할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역할을 잃으면 관계도 함께 약해진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역할을 통해 관계와 사회적 의미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생기는 역할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관계 재구성의 핵심이 된다. 한 은퇴자는 작은 글쓰기 모임에서 글을 쓰며 작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 또 다른 은퇴자는 요리를 배우며 재능 기부 활동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관계 모두를 회복했다. 역할은 자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장치다. 역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관계도 따라 들어온다. 결국 조기 은퇴의 성공 여부는 재정이 아니라 관계가 결정한다. 돈은 삶을 지탱해주는 수단일 뿐 행복을 만들어주는 본질적 요인이 아니다. 관계는 삶의 지속성을 만들어주는 에너지이며 인간의 정신적 안정성을 지키는 기반이다. 관계가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불안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삶은 다시 단단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관계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무너지고 준비한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조기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벗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인간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다. 사회의 구조가 사라진 자리를 자신만의 구조로 다시 짜야 하고 그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놓이게 된다.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결을 포기하지 않고 역할을 새로 만들려는 노력이 조기 은퇴 이후의 삶을 바꾼다. 결국 은퇴 후의 행복은 재정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 고립을 선택하면 불안이 자라고 관계를 선택하면 삶은 다시 확장된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조기 은퇴의 성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은퇴 후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결정적 힘이 된다.